자,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용액과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액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가 물질이 어떤 액체에다가 이제 혼합되어질 때, 즉 녹일 때, 액체 전체가 균일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용해다. 그죠? 이제 농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이제 그런 상태를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이 균일한 그런 혼합 액체를 이제 용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용해가 되어질 때, 녹이는데 사용한 액체, 그죠? 녹이는데 사용한 액체를 우리가 용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녹는 물질을 용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녹이는 물질은 용매, 녹는 물질은 용질, 그죠? 예. 자, 그리고 특히 용매, 즉 녹이는 데 사용한, 그래서 녹이는 물질을 물로 사용을 할 경우, 물인 경우, 용매가 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수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물인 용매에다가 소금인 용지를 갖다가 녹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소금물이 형성이 되어지죠. 자, 그때 이 소금물을 용액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그죠? 이제 물이 용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금이 용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액인데 물이 용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매에는 그죠?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가 있는데, 자, 이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그리고 비극성 분자는 비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알코올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물이 이제 용매인데, 이제 용질인 알코올이 그죠? 이 극성입니다. 그래서 물도 극성이고 알코올도 이제 극성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물에 잘 녹는 거죠. 자, 그런데 가솔린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가솔린은 그죠? 이제 무극성, 비극성 물질이고 물은 예, 극성입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비극성 용매, 그죠? 비극성 용매인 뭐 아세톤이라든지 그죠? 뭐 요런 데에 잘 녹죠. 예, 그래서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그리고 비극성 분자는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용액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액은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 가포화 용액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불포화 용액은 그죠? 용질이 더 이상 녹일 수 있는 용질을 더 이상 녹일 수 있는 상태의 용액에는 포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불포화 더 용질이 더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죠? 이 용의 속도가 석출되어지는 속도보다도 속도가 더 크게 되어진다. 그래서 더 그전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보아 용액은 그죠? 일정한 온도 압력하에서 그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용액, 그러니까는 최대로 그죠? 이제 녹아 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그죠? 석출 속도와 용해 속도가 똑같은 평행을 이룰 때, 그때가 이제 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용질을 그죠? 이제 더 이상 녹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더 넣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고체로 가라앉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과포화 용액인데 용질이 한도 이상으로 녹아 있는 상태의 용액. 그러니까는 이 포화 용액에서 더 녹아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과포화 용액이죠. 자, 이거는 용질이 더 녹아도 더 넣어도 녹지를 않고 석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출 속도가 용의 속도보다도 더 클 때 이것을 우리가 과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용해도 곡선을 보게 되어지면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에서 B 지점이 그죠? 포화용액입니다. B 지점이 포화용액, 그리고 A 지점이 과포화, 그리고 C 지점이 불포화 용액이 되어지는데, 자, 이 과포화 용액에서 그죠? 온도를 낮추게 되어지면, 그죠? 온도를 낮추게 되어지면은 과포화 용액이 되어지고, 그리고 과포화 용액에서 온도를 올리면은 그죠? 이제 포화 용액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포화용액에서 또 온도를 올리면은 그죠? 불포화용액. 그리고 불포화용액에서 온도를 낮추면은 포화용액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다음은 고체 용해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고체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용해되어지는 그 용질의 최대 그램 수를 용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용매 속에 그죠? 용질이 최대로 녹아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포화용액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포화용액에서 용매 100g에 용해되어지는 용질의 그램 수를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그죠? 이제 소금은 물 100g에 이제 소금을 녹이게 되어지는데 25도 20도씨 그죠? 20도씨에서는 소금이 35.9g 녹으면 포화가 된다. 포화용액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죠? 20도씨일 때 소금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35.99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체 용해도는 그죠? 이제 물 100g, 용매 100g에 용해되어지는 용질의 최대 그램 수를 고체 용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면은 20도씨의 물 500g에 설탕 몇 g이 녹을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용해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설탕의 용해도는 204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설탕의 용해도가 20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죠? 물 100g에 설탕이 204g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최대로. 네. 자, 그래서 500g에 대해서는 물 500g에 대해서는 설탕이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00g에서는 204가 녹는데 500에서는 몇 g이 녹는가?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구하면은 그죠? 1020g이 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자, 온도는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즉, 온도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압력에는 그죠? 그 압력에 따라서 비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그죠? 온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은 어디 압력에 비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녹는 들어가는 거죠. 녹는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녹는 기체의 질량은 그죠? 압력에 비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헨리 법칙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헨리 법칙은 그죠? 이제 용해도가 작은 기체이거나 또는 무극성 분자에 잘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수소나 산소나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무극성 분자, 비극성 분자가 이런 헨리 법칙이 잘 따르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예를 들면은 그죠? 우리가 탄산 음료수 있잖아요, 그죠? 탄산 음료수에는 우리가 탄산가스가 압축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고압으로 그죠? 이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제 용해되어져가 있는데 우리가 병마개를 그죠? 뽑으면은 압력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탄산가스가 이렇게 그죠? 분출이 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되어짐으로 해서죠. 그 탄산 음료수 그 용기의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용해도가 떨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그죠? 분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 그죠? 이런 무극성 분자인 이런 기체들은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죠? 이제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을 이제 분리하는 방법이 재결정입니다. 그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그죠? 고온에서 이 물질을 용해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용해를 시킨 다음에 냉각을 시키게 되어지면 그때 그 용해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그죠? 이제 석출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재결정이다.
그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물수물을 불순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재결정이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가 125이다. 이 온도에서 질산나트륨의 포화 용해 225g을 만들자면 몇 g의 질산나트륨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그죠? 용해도가 125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서 이 물, 그죠? 여기서는 용매가 물이잖아요. 그죠? 물 100g에 그죠? 이 최대 질산 나트륨이 125g이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화용액은 225g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포화용액 225g을 만들자면 몇 g입니까? 그죠? 100이 물이니까 나머지는 125g이 되어지죠. 125g이 질산나트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헨리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헨리 법칙은 그죠? 이제 기체가 그죠? 이제 기체 용해도에 대한 건데 그 온도에는 그죠? 이제 반비례하고 압력에는 이제 비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헨리 법칙은 기체 용해도, 용액에서 기체 용해도인데 기체 압력에 비례를 한다죠.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죠? 이제 그만큼 기체가 많이 녹아 들어간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또 증가되어지면은 밀도도 같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죠?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양은 일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즉 압력을 올리면은 용해도는 올라가나 녹아 있는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수화물인데요. 자, 이 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수를 가지고 있는 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정수, 물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죠? 결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열을 해가지고 이 수화물 속에 이런 결정수를 일부나 또는 전부를 제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결정이죠 파괴가 되어지면서 분말 가루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제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어지면 황산구리라는 백색 분말이 그죠? 이제 검출이 되어지죠. 만들어집니다. 자, 이 수화물에는 그죠? 풍해와 그리고 조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특성이 있는데요. 자, 이 풍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자, 이 결정수를 가진 결정적 이런 수화물 중에서 이 스스로 공기 중에서 바람에 의해 가지고 결정수의 일부나 그죠? 또는 전부를 이제 잃어버리는 이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루 분말이 되어지는 현상을 풍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조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체 결정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해가 되어지는 현상을 조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조자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조수조자 또는 축축할 조자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 결정들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녹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조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물에 잘 그죠? 용해도가 큽니다. 물에 잘 녹는 그죠?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자, 우리 위험물 중에 인류 위험물을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산화성 고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조해성입니다. 조해성 물질이 이제 조해성을 띠게 되어지는데 산화성 고체 물질들이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죠? 수산화 나트륨이나 그죠? 그다음에 수산화 이 칼륨 또는 염화 칼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조해성을 띠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 수산화 칼륨이나 염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조제 대기 중에 그죠? 이제 공기 중에 놔두면은 이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죠?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제로서 이제 이용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용액의 농도인데요. 자, 용액의 농도에서 첫 번째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XA로서 나타내는데, 자, 이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합물이 있잖아요. 그죠? 혼합물 속에 그 한 성분의 몰수를 그 전체 성분의, 모든 성분의 몰수로 나눈 값을 몰 분율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A, 몰 분율은 전체의 몰수분의 그죠? 그 한 성분의 몰수죠. A의 몰수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근데 각 그죠? 몰 분율의 합은 1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XA, XB, XC 그죠? 이제 이 그 각각의 몰 분율의 합은 이제 1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를 보면은 3몰의 물과 2몰의 에탄올로 되어져 있는 그 용액입니다. 용액의 몰 분율은 얼마인가? 그죠? 물의 몰 분율과 에탄올의 몰 분율입니다. 자, 그래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몰수분의 각 성분의 몰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죠? 물의 몰수는 각각의 몰수의 합적 이 물 그죠? 3몰하고 에탄올 2몰, 그 전체 몰수분의 물의 몰수 3. 이렇게 해서 그죠? 0.6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의 몰수는 전체 몰수분의 에탄올의 몰수 해서 0.4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은 그죠? 이제 1이 되어지죠. 전체의 그죠? 그 몰 분율의 합은 1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죠? 우리가 농도 중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죠? 용액에 대한 용질, 그죠? 용액에 대한 용질의 질량 배분율.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그래서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 자, 요것이 곱하기 100, 요것이 이제 퍼센트의 농도가 되어진다. 즉, 용액에 대한 용질의 질량 배분율이다. 자, 예를 보면은 용액 300g에 소금이 60g이 녹아있다.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했죠, 그죠? 자, 용액분의 용질, 용액이 300, 그죠? 용질이 60.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2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100g에 설탕 25g이 녹아있으면 무게 100분율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자, 여기서 그죠? 물은 용매가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설탕은 용질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용매 플러스 용질, 즉, 그죠? 100 플러스 25분의 그 용질의 질량이죠. 곱하기 100 하게 되어지면 우리 20%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몰 농도입니다. 자, 몰 농도는 용액, 그죠? 용액 1리터, 즉 1000ml입니다. 용액 1리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용질의 몰수, 그죠? 용질의 몰수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그죠? 부피분의 그다음에 용질의 몰수가 되어지죠. 자, 여기서 그죠? 우리가 이 천분의 V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V, 이 부피는 그죠? 밀리리터의 단위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1리터 이제 1리터 속에 그죠? 1리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그램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터인데 이것을 밀리리터로 나타내게 되어지면 천분의 V가 되어지고, 자, 몰수는 뭡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분자량분의 용질의 그램.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죠? 용액의 부피분의 그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 농도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그죠? 예제를 보면은 황산, 그죠? 196g으로 0.5몰의 황산을 몇 밀리리터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몰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요 식에서 그죠? 구하자고 하는 것은 이 황산의 요 부피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식에다 그냥 넣게 되어지면, 그죠? 0.5, 몰 농도가 0.5니까 0.5. 그 다음에, 그죠? 요것을 밀리리터 단위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1000분의 X. 그 다음에 요것에 구조원지 용질의 몰수입니다. 황산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분자량이 98이고 그리고 질량이 196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x를 구하면은 4000ml 즉 4리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는 용매 10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자, 우리가 앞에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몰 농도는 용액, 그죠? 용액,
용액 1리터, 그죠?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였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몰 농도였습니다. m으로서 나타내는. 자, 근데 몰랄 농도는 스몰 m으로서 나타내는데 용매 1000g입니다. 다른 것은 용매 10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자, 그래서 이 몰랄 농도는 질량이죠. 질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를 변하는 조건에서는 몰 농도보다는 몰랄 농도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그죠?가 되어집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수산화 나트륨, 그죠? 그 분자량 40입니다. 4g을 물 200g에 녹였다. 몰랄 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용매 질량, 용매가 지금 여기서 용매는 물이죠. 물이 이제 용매고, 그죠? 자, 이 수산화 나트륨이 용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이 이제 이 200g이니까, 그죠? 요것을 요때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그죠?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죠? 요것을 갖다가 킬로그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0g, 즉 1kg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1000분의 200kg 나타냈고, 자,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그 다음에 질량입니다. 그래서 40분의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0.5 몰랄 농도, 몰랄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르말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 당량수를 나타낸 농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몰 농도는 그죠?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 농도로서 우리가 M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그죠?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 당량수. 이것이 다르죠. 자,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분의 용질의 당량수.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V를 밀리리터로 나타내면 1000분의 V 분의 D가 그죠? 이제 당량수 분의 이제 그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당량수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분의 분자량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한 개와 반응을 하는 양을 당량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자, 그래서 수소 1g 또는 산소 8g과 반응하는 그 물질의 양을 1g 당량이라 정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량을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그때 수소 이온, 그죠? 그죠? 이온 또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이제 개수분의 그죠? 분자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g 당량을 구하면은 NaOH 1g 당량은 그죠? OH가 1개죠. 그 다음에 분자량이 40이라서 1g 당량은 40g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1g 당량은 여기서 OH가 2개니까 2분의 요것의 분자량 74 해서 37g이 1g 당량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HCl 그래서 1g 당량은 요게 H가 하나니까 1분의 요것의 분자량 36.5g. 그래서 요거는 분자량이랑 그죠? 1g 당량이랑 같죠. 자, 그 다음에 황산입니다. 1g 당량은 이때 수소가 2개니까 2분의 그죠? 98에서 49g 당량. 그래서 주로 그죠? 산이나 알칼리에 주로 해당되어지는 그죠? 이제 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49g의 황산을 200ml에 녹이면 몇 노른말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200ml니까 1000분의 200. 그다음에 여기서 그죠? 이 그램 당량이 49g 당량이죠. 그러니까는 H2SO의 1g 당량은 있죠. 어디 49g이죠. 1g 당량은 49g입니다. 그래서 49분의 질량 49 이렇게 해서 5노른말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농도의 환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량 퍼센트를 몰 농도로 환산하거나 또는 몰 농도를 중량 퍼센트로 이제 환산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그죠? 중량 퍼센트를 몰 농도로 이제 환산할 때는 그 용액 1리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량 100분율이 A%. 자, 요것에 용액, 요것의 용액의 몰 농도 X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100분율 A%를 몰 농도 X로 이제 환산을 이제 하는 건데, 자, 먼저 그죠? 용액의 그 질량, 용액 속에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용액의 비중을 S라고 했을 때, 자, 용질의 질량 W는 이게 용액이 1리터죠. 1000ml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곱하게 되어지면 그 용액의 질량이 되겠죠. 용액의 질량 중에서 용질의 질량은 그것의 A%니까 곱하기 100분의 A를 해주면은 그 용질의 질량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용질 W g의 몰수를 구하면은 우리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분자량이 M이고 질량이 이제 W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 몰 농도는 그죠? 요때 요 W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용질의 몰 농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X는 그죠? 요것이 W 곱하기 그죠? N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몰 농도를 이제 그러니까는 중량 퍼센트를 몰 농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몰 농도를 중량 퍼센트로 이제 환산하는 법입니다. 자, 이때는 그죠? 몰 농도를 중량 퍼센트로 환산을 할 때는 물 1리터의 질량, 용액 1리터의 질량과 그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 그죠? 용질의 질량을 구하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중량 퍼센트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니까 먼저 그죠? 자, 여기서 N몰 농도의 용액의 중량 100분율 X%를 구해보자. 이거는 N몰 농도를 갖다가 X%로 나타내는 거죠. 환산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용액의 비중을 X, 용질의 분자량을 M이라 했을 때 먼저 용액의 질량, 그죠? 용액 1리터의 질량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죠? 용액 1리터의 질량은 우리가 1리터잖아요, 그죠? 1000 밀리리터로 나타내면 1000ml에다가 우리 비중을 곱해주면은 그 용액의 질량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용액 1리터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용질의 질량을 M이라 했으면은 M은 그죠? 여기다가 이 분자량에다가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면은 질량이 되어지죠. 그래서 몰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우리가 그 용질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그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중량 퍼센트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기 때문에 용액의 질량, 그죠? 1000S분의 용질의 질량 NM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몰수, 여기죠? 몰수, 그러니까는 몰 농도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거로부터 그죠? 중량 퍼센트를 요 시기에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혼합 용액의 농도입니다. 자, 여기서 MV 플러스 M-V-는 M2-에다가 V 플러스 V- 우리가 앞에 그죠? 이제 산염기 중화할 때 요 식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자, X승이 같으면 우리가 산성이면은 플러스, X승이 다르면 산성 그다음에 알카리성 이렇게 되어지면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X승이 같으면은 그죠? 플러스, X승이 다르면은 마이너스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은 2몰의 HCl 100ml와 1몰의 NaOH 50ml를 혼합했을 때 이 농도는, 자, X는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그죠?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MV 플러스 마이너스 M-V-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1 곱하기 50은 M2-에다가 요거는 그죠? 요 두 개 V 플러스 V- 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50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혼합물의 그 농도, 그죠? M2-를 구하면은 우리가 1몰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면은 1노루말에 그죠? 이제 황산 용액과 황산 용액 100ml와 3노루말에 황산 용액 200ml를 혼합했을 때 이 농도는, 자, 이 노르말은 이제 나와져 있는데 그죠? 이 몰 대신에 노르말 n을 쓰면 되고, 자, 이게 또 황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x이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1 곱하기 100 플러스 3 곱하기 200은 n2- 그죠? 노르말 농도.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그죠? 이제 부피 100 플러스 200을 대주면은 그죠? 이제 혼합물의 혼합액의 그 농도 n2-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상평행도인데요. 자, 용매와 용액의 이제 상평행도인데, 용액은 용매에 비해서 그죠? 전기압이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점선 형태의 상평행도를 나타내서 이 용액이 그죠? 용매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끓는 점은 높아지고, 자, 그 다음에 그죠? 이 어는 점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현재 기체, 이제 요런 그 상평행도인데, 그래서 이제 어는 점은 내려가고 그리고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죠? 이때는 그죠? 이 몰랄 농도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자, 이때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 자, 용액의 끓는 점이 용매의 끓는 점보다도 높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그 용액과 용매를 비교를 했을 때 끓는 점은 용액이 더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상평행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죠? 이제 끓는 점이 이 용액에서 그죠? 용액이 용매보다도 이제 더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끓는 점 오름은 그죠? 이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그죠? kb의 m, 여기서 kb는 그죠? 상수입니다. 오름 상수고, 그 다음에 m, 몰랄 농도에 비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입니다. 어는 점 내림은 용액의 어는 점은 그죠? 이 용액의 어는 점은 그죠? 용매에 비해서 용매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용액의 용매의 어는 점이고, 이것이 용액의 어는 점이 되어지죠. 그래서 용액은 용매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어는 점 내림입니다. 이것은 어는 점 내림은 이것도 몰랄 농도에 비례를 한다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순수한 물과 그 다음에 이 소금물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물은 그죠? 순수한 물이고 소금물은 용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는 그죠? 물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그죠? 또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 100g에 설탕 17.1g을 녹인 용액의 어는 점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탕을 녹인 그죠? 용액은 순수한 물보다는 어는 점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는 점 내림 델타 TF는 M 그죠? 몰랄 농도에다가 KF 그죠? 이 어는 점 그 내림 몰랄 그죠? 이제 내림 상수를 이제 곱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몰랄 농도를 먼저 구하게 되어지면은 몰랄 농도는 그죠? 용매 1k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용매가 100g이니까 0.1kg. 자, 그 다음에 용질은 그죠? 자, 몰수는 분자량이 342 분의 질량 17.1 곱하기 그죠? 상수 하게 되어지면 0.26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죠? 어느 점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0.26이 되어지겠죠. 자, 물보다도 더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예. 자, 다음은 삼투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투압은 그죠? 용액 속에 이런 분자가 작은, 그죠? 작은 분자의 용매는 통과를 시키지만 분자가 큰 용질은 그죠? 통과를 하지 못하는 막을 우리가 반투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저 반투막은 용매는 통과하지만 분자가 큰 용질은 통과를 하지 못하는 막이 반투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투막을 통해 가지고 그죠? 종류가 같은 동일한 용매가 용매가 이제 농도가 그죠? 이제 다른 용액을 접촉시켰을 때 이 반투막을 연결해가지고 그때 묽은 그죠? 묽은 용매가 반투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용액 쪽으로 진한 그죠? 용액 쪽으로 이 침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삼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투막을 통해서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그죠? 용매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것을 삼투, 그때 작용한 압력을 삼투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에 적용되어진 법칙이 반트-호프 법칙이 있는데, 자, 요거는 그죠? 일정한 부피 속에서는 일정한 부피 속에서 이런 비전해질 일몰을 녹인 그런 용액의 삼투압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그죠? 비전해질의 그 묽은 수용액의 삼투압은 용액의 몰 농도, 그죠? 용액의 몰 농도와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나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고 요때 그 파이 요것이 이제 삼투압입니다. 삼투압 파이는 m분의 w 그죠? 요것이 이제 그 몰 농도죠. 몰 농도와 그리고 그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예제를 보면 자, 요소의 그 수용액 1리터 중에 요소가 3.51g 용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삼투압은 0도씨에서 1.3 기압이었다. 요소의 분자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자, 그래서 요 반트호프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자, 삼투압이 그죠? 1.3입니다. 자, 1.3이고 자, 그다음에 부피가 1리터예요. 그죠? 1리터고 자, 여기서 이제 분자량을 구하 분자를 모릅니다. M. 그죠? 자, 질량은 3.51. 자, 그 다음에 R이 그죠? 0.082. 그 다음에 T 온도가 이제 0도씨 그죠? 이제 켈빈 온도를 나타내면 273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M을 구하게 되어지면 M은 60.5 정도가 되어집니다. 분자량이. 예. 자, 다음은 콜로이드 용액인데요. 자, 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분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굉장히 크지만은 분자량 크지만 분자 자체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즉 10에서 한 100옹스트롱의 범위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잘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런 이 정도의 크기의 입자를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산되어져 있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에는 틴덜 현상과 브라운 운동이 있는데요. 자, 이 틴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런 콜로이드 용액성에다가 빛을 이렇게 그죠? 이제 통과를 시키면은 콜로이드 입자들은 빛을 산란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빛이 통과하는 그 통로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하나는 물이 담겨져 있고 하나는 녹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빛을 이렇게 그죠? 비추게 되어지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빛의 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로가. 근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빛이 통과하는 이 통로가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녹말이 있으면서 여기서 빛을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의 진로가 통로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운동인데 이런 콜로이드 입자들은 아주 불규칙한 그런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콜로이드 용액은 틴덜 현상이나 브라운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전기 용동인데요. 자, 요거는 그죠? 이런 콜로이드 입자들에게 전기를 통하게 되어지면 어느 한쪽 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기 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그 콜로이드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콜로이드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이 콜로이드로 채워져 있는, 그죠? 콜로이드 용액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전기를 가하기 전에는, 그죠?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데, 전류를 흐르면, 즉 전기를 가하고 나면은 콜로이드가,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콜로이드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